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타이완은 어떻게 다른가요? Q&A 특강 최경숙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이번 시간 질문은 저 뭐야? 중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타이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요, 학습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강 후기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개념처럼도 보이고 학습법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선이 굵게 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도 역사가 나름대로 좀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보면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툴로 보는데, 제가 의외로 덤벙덤벙 돼요. 저 PD님께서 잘 아시는데, 근데 제가 역사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 EBS에서 함께 하면서 굉장히 꼼꼼해지게 되는데, 왜 이 꼼꼼함에 대한 말씀드리냐면, 동아시아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학습법이에요. 꼼꼼하게 적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학습법 중에서 근현대사에서 이제 바로 오늘날의 동아시아사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표현해 주셔야 돼요. 중국이라고 할 때도 있고, 중화민국이라고 할 때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도 있고, 타이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은요, 그걸 각각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광복이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중국을 좀 볼 때 이제 바로 오늘날의 중국이 뭘 말하는지를 좀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이완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원을 갖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적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상황을 좀 봐야 돼요. 1912년 순원이 신해 혁명의 결과 1912년 1월 1일 양력이에요. 그렇죠? 중화민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민국 우리가 보통 줄여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한테 순원이 임시 대총통 자리를 양보했건 베이징 정부라고 했건, 그렇죠? 계속해서 중화민국이라는 형식,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중국, 바로 중화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장제스가 북벌을 해서 국민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냥 중국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뭔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학습법. 바로 근현대사, 현대사 갔을 때의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내전이죠. 그렇죠? 자, 여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저의 수능 개념 아니면 학교시험 대비 특강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946년, 49년을 우리가 보통 이제 국공합작,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이 냉전 체제의 확산 속에서 배우죠. 자, 여기서 놀랍게도 최후의 승자는 바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구분할 지점이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기존의 국민당의 장제스는 자신의 군사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타이완으로 갔고, 타이완, 난 타이완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중화민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봤던 사람들이 속칭,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공이고, 그 다음 저기 타이완에 간 쪽은 자유중국이니까 자유중국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 그냥 타이완의 장제스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화민국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자, 중화민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1971년에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이 위치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중화민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화민국이 유엔에서 인정받았고요. 심지어 상임이사국까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뒤바뀌게 됐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써야 될 게 바로 결정적인 게 닉슨 독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탈냉전 분위기로 가요. 그러면서 중미 혹은 미중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자,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당시에 인정받게 되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즉 1971년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마저도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화민국이 이제 탈퇴를 합니다. 자, 따라서 반대로 이 1971년부터 유엔에 들어가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심지어 유엔 상임이사국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을 차지하고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 1992년에서 국교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교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맺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저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의 섬 타이완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것이고 국교를 맺게 되면서 상대 국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게 지금 학습법이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적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속에 숨어 있는 학습법은 뭐냐면 바로 국공내전부터 국교 수립에 대한 얘기를 주제사로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약진 운동이 있고 문화대혁명이 있고 덩시화평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중화민국이었을 때 국교 수립에서 일본하고 일화 평화조약 맺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국 국민당의 일당 체제가 계속 수립되어 있다가 87년에 이 바로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이 타이완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죠. 즉 학습법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중국을 두 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노트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 강의도 보시면 여러분들 중화인민공화국하고 타이완하고 구분해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수능 특강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오늘날의 타이완과 오늘날의 중국,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키워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중국 바로 제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